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이제 오늘은 겨울이 다가오기도 해서 스키 부츠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츠를 잘 고르는 방법을 이제 성인과 주니어를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츠를 잘 착용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고를 때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어느 브랜드가 좋아요, 뭐 플렉스는 몇으로 하세요, 이런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바를 이제 공유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스키 시즌이 되면은 부츠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스키어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뭐 발볼이라든지 발등, 이제 뭐 뒤꿈치, 복숭아뼈 등등 이제 통증 부위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픈 적도 많았었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몇 번 신다 보면 이제 괜찮아, 아니면 뭐 타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 스키 부츠 원래 아프면서 참으면서 타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스키가 아무리 재밌는 운동이어도 통증을 참아가면서 지속하기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맞지 않는 부츠를 구매해서 이제 스키 부츠의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도 있지만 이제 뭐 플렉스라든지 이제 버클을 채우는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 가지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스키 부츠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이즈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츠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인터넷이나 뭐 이제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신발 사이즈 같은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다 보면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발의 길이와 발볼의 넓이, 그리고 발등의 높이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측을 재는 게 이제 스키 전문점에 가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만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라스트라고 해가지고 발볼의 이제 발의 넓이를 이제 라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스키 부츠 회사마다 라스트라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것을 이제 100% 믿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라스트가 100mm가 넘어가는 분들도 이제 98mm, 뭐 97mm 이런 부츠들을 신는데도 안 아픈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길이에 대비해서 나오는 정해지는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 팁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그거를 딱 정해가지고 나는 104mm가 넘으니까 무조건 104mm 넘는 거를 신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츠를 또 구매할 때 사이즈 체크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뒤꿈치 쪽을 잘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이제 들어가지 않거나 떠 있게 되면은 이제 발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제 통증들이 많이 생기고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포지션들도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들이 잘 잡혀 있는 부츠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발등의 높이인데요. 이제 성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등이 높은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발등이 너무 높아서 스키를 탈 때 이제 버클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발등이 높게 나온 모델들이 이제 전용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착용을 하시면은 이제 통증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스키 부츠를 고를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두 번째는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는 아웃셀의 이제 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실력에 따라서 부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약간 핸드폰이나 이제 자동차처럼 비싼 게 무조건 최고야 이러면서 플렉스를 높은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상 브랜드마다 플렉스의 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A 브랜드의 150보다 B 브랜드의 130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150이 이제 130보다 더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같은 브랜드인데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같은 130인데도 이 느낌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내가 누를 수 있는, 감당 가능할 수 있는 플렉스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확확 눌린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자기한테 약한 거고, 너무 돌덩이처럼 이제 아예 눌리지 않게 되면은 또 너무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플렉스의 강도는 초보자분들이 70에서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스키어 정도가 100에서 이제 뭐 110, 120 정도까지 신으시는 것 같고, 상급 스키어가 130, 140 정도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완전 선수, 데몬스트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150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봤습니다. 이제 스키 장비, 그러니까 부츠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세 번째는
버클을 조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 버클을 조금만 채우고 이제 대강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스키장에 가서 굳이 발이 아프거나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이제 조금씩 채우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달리기를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운동화끈을 풀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달리기를 잘 하기가 이제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많이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들이 이제 버클을 스스로 이제 조이고 이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채워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맨날 다리 저리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약하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부츠가 너무 놀아가지고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이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츠를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 되냐면 약간 내가 살짝 약간 저린데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조여주시는 게 좋고, 살짝 저릴 정도까지 채운 다음에는 스킹을 만약 실제로 이제 스킹을 하고 나서는 내려와서 이제 버클을 이제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탈 때는 버클을 조여주고 스키를 이제 올라갈 때는 풀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버클의 조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올라갈 때 혈액순환도 좀 되고 다리가 저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스키장에서 잘 타시는 분들 보면 내려와서 리프트에 대기하자마자 부츠 버클부터 이제 푸는 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부츠를 구매할 때 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키나 폴, 이제 스키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고로 구입을 해도 잘 구매하고 잘 보면은 잘 구매할 수 있는데, 이제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새 상품으로 이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 신체랑 이제 직접적으로 닿는 것도 있고 약간의 변형들도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새 상품을 구매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키 전문점에 오셔가지고 실측을 꼭 해본 다음에 전문가에게 3개 정도의 부츠를 추천받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3개를 다 신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어보고 10분 정도 있어보고 가볍게 걸어도 보고 해서 내가 이제 통증은 있는지 없는지, 뭐 노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한 다음에 3가지 부츠 중에 내 발에 가장 통증이 없고 잘 잡아주는 부츠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주니어 부츠를 이제 구매할 때 구매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니어들은 이제 성장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부츠를 바꾸긴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로 바꾸시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측 사이즈보다 한 10mm 정도를 큰 거를 사는 겁니다. 20mm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20mm는 너무 큰 거 같고 10mm 정도 큰 거를 산 다음에 집에 있는 뭐 신발 깔창이나 이제 남는 깔창을 하나 좀 넣어지면 아무래도 깔창 위에 깔창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채운 상태에서 1년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발이 커지면 그 깔창을 빼서 1년 정도를 더 신게 되면은 2, 3년 정도 이제 신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부츠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렉스를 그래서 너무 낮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낮게 잡으면 발은 사이즈가 이제 2, 3년이 지나서 맞는데 뭐 플렉스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부츠의 성능을 잘 이끌어내지 못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플렉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배우는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플렉스를 선택을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 단계에서는 버클이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는 버클을 사용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편하게 이제 스키를 타려고 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스키 강습을 좀 받고 있고 우리 아이가 좀 스키를 좀 잘 태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 뽀버클로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부츠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시합을 나가고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이제 테크니카 이제 월드컵 부츠 이제 플렉스 130짜리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습을 하거나 제가 좀 더 이제 편하게 오래 신어야 될 때는 110짜리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키 부츠에 관한 영상들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올해 새롭게 장비 변경을 하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에 잘 맞는 편한 부츠를 구매해야 좀 스키도 오랫동안 재밌게 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